외래 문자, 외국 문자 또는 강대국 문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사대의식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진짜 이 첨세에 발달된 말을 써왔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빌려 쓴 세력이 지배층이었고 권력층이었죠. 지식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를 가지고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지식 권력을 행사하고 또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한자에 대한 어떤 강한 컴플렉스 같은 걸 느끼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선망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자, 이대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글이 반포된 게 1446년입니다. 근데 지금 574년이 됐는데도 지금 광화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장군 이름이 한자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미 이 한글은 이 훈민정음은 574년 전에 그 당시도 엄청난 그런 기적적인 문자였었고 지금도 전 세계 문자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과학적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문자를 쉽게 말해서 이류 문자 취급한 게 이류 문자에서 이제 전환한 게 어디냐면 1894년 고종의 국문 칙령에 와서야 비주류였던 한글을 주류 문자로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주류가 안 됩니다, 결국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이 선언이 되면서 그때서야 이 공공문서가 이 한글 위주로 바뀌게 된 거죠. 2005년도에 와서야 주류 문자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자리를 지금 또 영어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실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 놓고도 500년 넘게 이렇게 무시해온 그런 문자 사대주의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역사 무의식화되어 가지고 지금도 막 조상님께 제사 지내할 때는 한자로 해요. 한자. 지방 신유이라는 것도 한자잖아요, 그죠? 그것도 엉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우리 뿌리를 기리는 그런데 조상들도 모르는 그런 문자로 조상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우리 후손들이 지켜가야 될 그 문자로 이 제례를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냥 조상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걸 한자를 가지고 지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진짜 오랜 사대주의 그것이 역사 무의식으로 남아서 이런 잘못된 발행을 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최고의 지식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런 잘못된 언어를 양산해내고 진짜 언어는 말이든 문자든 배려하고 소통이잖아요, 그죠? 배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이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지금의 그냥 쏟아져 나오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르는 문자를 남발하는 영어를 남용하고 이런 것들 이게 폭력입니다. 폭력. 언어 폭력. 소통이 안 되는 문자를 쓰는 건 폭력이거든요. 공공기관에 국민을 섬겨야 될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문자를 사용해서 공문서를 만들고 또 알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의 윤근혁 기자께서 교육부의 그런 알림글 있죠. 우리가 보통 포스터라고 부르는 거. 그걸 수십 개 수집해서 했는데 그게 더 많이 남용을 하더라고. 말과 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그렇게 더 많이 쓴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공공어로의 문제를 우리 국민 여론화시켜서 뿌리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역사 사대주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그런 운동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토론이 맞습니다. 예, 김선홍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정신자세 이걸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도 안 된 겁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공무원들이 좀 많이 보고 스스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말로 학문학위 회장이신 박영무 박사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토론자로 나온 우리말로 학문학위 모임 회장 박영규입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를 너무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현실을 발표를 통해서 아주 그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영어나 모마자를 그대로 쓰고 있고 또 영어를 섞어 쓰는 국영혼용체, 예전에는 한자를 섞어 썼습니다. 국한 혼용체를 현재 남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주권국가, 독립국가라면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과 한글이 있는데 당연히 주권국가이고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우리 말과 한글로 표기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법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우리 국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굳이 외국어를 쓸 경우에는 외국 문자를 쓸 경우에는 가로에 쓴다. 이 법을 지켜야죠. 공무원이 먼저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바로잡을 것이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기보다는 이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정책과가 있습니다. 이 기관의 공무원들이 지금 발표하신 우리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건 국가기관에서 제일 나서주는 것이 협업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이거는 실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공문서 표기에서 한글 전용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쉬운 우리말로 또 한글 전용으로 이걸 보여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권국가이고 독립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저에게 토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 말씀만 아까 그 발표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공문서에 테크 브릿지, 리얼타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SW 교육,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람, 영어 2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외국어 남용이 지금 너무나 많이 퍼졌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이 지금 너무 퍼졌고요. 비대면,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싱크홀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냥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냥 차 안에서 검사하는 것을 그냥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주권국가, 독립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부분을 토론자로서 지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말로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교육도 하고 학문을 해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됩니다. 애쓰시면서 또 그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어기본법을 안 지키는 일, 이런 문제를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 그런 기관에 공무원들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개선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아주 절실하게 평소에 느끼는 일이고, 이런 일을 우리 한글학회와 한글국어단체는 수십 년 동안 한복하는 데 지켜지지 않는 정신개조, 이게 절실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말 글로 좋은 글을 쓰는 강순애 소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성 우리문화연구소 강순혜입니다. 네, 저는 우리 말글과 우리 문화를 시와 또 노래로 해서 세계에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자긍심 널리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 세종, 우리 한글로 우리 자존심, 자존감, 공동체의식 느껴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어려운 말이 정말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제가 예전에는 교과서에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 교과서까지 한번 다 훑었습니다. 초등 어휘력 교과서라는 책을 냈는데요. 한 권에 1000가지 글자를 제가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교과서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또 그런 말을 이해하려고 또 한자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자체가 정말 많이 문제가 있고요. 이런 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정부에서조차도 지난해에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아니 청와대 이 부분에 한자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 한글날 대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글 어려운 말,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냐고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무슨 개선이 되겠다, 뭔가가 바뀌겠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날 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한글날에서만 반짝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쉽게 바꿔 쓰자라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5년 전에도 정부 43개 주체별 506개 공공기관 이렇게 언어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 바뀔 줄 알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조차도 우리 말글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이 우리 문화로, 우리 노래로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문화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국격이 높아지는 일이죠. 정부 자체에서 말을 섞어 쓰고 영어, 한자, 우리말, 한글 마구 섞어 씁니다. 외국에서 영어, 이 한글 배우러 오는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격을 높인다고 좋아하면서 한쪽에서는 나라 자체에서, 정부에서 국격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에 자긍심을 못 느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자긍심을 한글로, 우리 문화로, 세종으로 자긍심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이런 말도 섞어 쓰는 정부, 그리고 섞어 쓰는 단체, 섞어 쓰는 기관 좀 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시경 선생님이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에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술로 말을 올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습니다.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선생님, 왜 어른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른들은 왜 이렇게 섞어쓰고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철저하게 우리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언어 사용을 좀 다르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글인데 많은데 여기까지 도와주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을 느끼는 경험담까지 자긍심을 갖게 하라. 참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발표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글학회에서 일제 때 우리 말고도 이렇게 지키고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도 우리 말과 그걸 지키려고 이런 이야기마당을 열고 토론을 한 걸 봤는데 우리 정치인과 공무원들 좀 잘합시다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긴급 동의를 다음에는 고영의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 회장님이 영상 토론을 할 건데 그 전에 김수롱 박사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그 중요한 걸 짧게 한마디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마이크 좀 주세요. 하고 다음에 고영의 회장님 준비하고 있다가 한 말씀 해주세요.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말거들을 홀대하는 그런 문화와 의식이 형성됐을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말거들을 무시하는 그런 홀대하는 그런 문화와 의식이 형성됐을까 생각해봤더니 이 후민정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 원리와 그런 배경 그런 걸 설명한 이 후민정 해례복이라는 책, 여기 이제 작게 만든 손바닥 책인데요. 그 후민정 해례복이라는 책을 이 중고등학교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 국문과나 국어 교육과에서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해례본 안에 왜 우리가 이 쉬운 문자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눠야 하는 그런 감동적인 세종대왕의 마음, 또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와줬던 그 여러 명의 학자 그런 마음이 설해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국의 국어문화원, 한글학회를 비롯해서 이런 학술단체들이 많이 공공기관을, 공공 언어를 잘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협력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국어 책임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마다 국어 책임관이 원래 있어요. 근데 겸직이에요. 겸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어 책임관이라는 거를 아예 그 전문직화시켜서 그 주요 기관마다 그걸 제도화시키면 더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 토론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토론자가 다른 분들은 나와서 했지만은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의 공동대표이시고 대한변리사협회도 회장으로 지내신 고영희 회장님이 영상으로 지금 보시고 느낌과 그리고 하고 싶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고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 재밌습니다. 예. 그래요. 옛날에 분명히 어릴 적에 입막에 입 가리게 그렇게 썼었는데 어느 날 막 마스크로 통일이 다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스크는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어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하나만 입 가리는 저기가
것만 가져다 쓰는 그렇게 경직성 때문에 사실 외국어 공부를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게 됐어요. 어저께 제가 부산 서부지방법원을 갔었는데 아주 새로운 청사로 지어졌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입구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안내 석이 있잖아요. 근데 뚝하니 영어로 I 동그라미 치고 인포메이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앞에 밑에 앞에 있는 탁자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제 표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가 이제 속이 좀 불편한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 마스터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버스에 올라 있는 이 광고가 이래요. 디지털 트윈이고 디지털 트윈이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전에 이제 지적공사죠.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짜 너무 기가 막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정국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게 자료량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 이런 데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막 구청이 힘은 더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실태를 훨씬 더 좀 정갈하게 알린다 그럴까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어떤 시간이나 재원이나 이런 게 뒷받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굉장히 노력해준 한글 학교와 이들 대표님 또 이렇게 김정필 정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추구해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 어디서 생겨나냐니까 아까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당히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지금 문체부 거기서는 그래서 홍길동이 있을 적에 그거를 영어로 필기를 한다 하더라도 영어로 홍 그다음에 길동 이렇게 필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외국에서 활동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이름을 길동홍이라고 적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것도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고유한 이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조사 중에 제가 듣기로 관련이 있는 특허청이 우리말을 제대로 안 쓰는 상위 등기 올라있어서 또 JC 그룹인데 그 중에 또 제가 옛날부터 특허청에 요구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식으로 전부 맨 마지막에 호실 적고 그 다음에 거리 번호 적고 동 적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왜 그렇게 제가 되는지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어 명함이라든가 우리 순서대로 그냥 적거든요. 우리 정석대로 적고 그거를 해외 외국인한테 줬을 적에 편지가 올 적에도 주소가 이렇게 주는데 그대로 이제 우리 주소 순서인데 적기만 로마자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도 잘 찾아옵니다. 또 우리 아마 배달하는 집에 배달하는 공무원 그분들도 훨씬 더 찾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가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싶을 적에 먼저 이 생각을 하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데? 아까 이제 어쨌든 국어기본법이 잘 있지 않습니까?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수많은 정부 부처 여기 지금 43개 부처 조사를 하셨나요?
이 사람들한테 국어기본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데서 저렇게 막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의뢰를 그냥 적는 거는 차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국민들이 많죠. 어찌겠습니까? 다 힘 모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야죠. 네. 그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부회장님이 더 젊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처음 한 일인데 재미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 살리는 교회 모임에서 그리고 특허 이 전문가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 일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오늘 들어와서 보신 분도 많이 있는데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상 어떻게 할 수 없고 혹시 한 분만 저기 선생님 나오신 분 한마디 뒤에 우리 훈민정음 서문 한글 멋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중요한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소고. 교수님, 이문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화야. 일본이죠? 벌써 일본에 일본 홋카이도 아이고 우리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한층 풀어내도 되는데 여기에 뭘 이렇게 써가지고 잘 몰랐는데 반가워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일본에서까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15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김수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국어 교육을 배웠지만 너무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도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 알기 쉽게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요즘 너무 사자성어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쓴다.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요즘 제가 코로나 뉴스라는 것들을 다 유튜브로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 정치인들은 거의 사자성어를 쓰지 않으면은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너무 이렇게 사자성어로 서로 말싸움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 좋은 말을 이렇게 좀 외면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뉴스에서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우리 한국말을 쓰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일본어로 안 됩니다. 일본어로 명사형이 없기 때문에 주기 이런 명사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말을 쓸 수 있으니까 외래어를 한국어로 또 풀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한국어를 좀 널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는 한국이랑 좀 이렇게 일본어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냥 외래어를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깃집에 가면은 요즘 고깃집에 간판이 한글입니다. 삼겹살루, 칼국이, 대창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나라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급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들도 좀 외국어를 너무 반전만 하지 말고 좀 걸러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또 우리 거를 살릴 거는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선생님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보면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말고 손전화라는 우리말을 쓰자 이런 말씀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좀 불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이라는 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손전화로
그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요. 만약에 그런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더 좋은 뭐 아이폰이라고 할까, 뭐 전화기를, 손전화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세계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요즘은 삼성에서 갤럭시라고 하는데 왜 갤럭시라고 했을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차량 소나타, 뭐 그랜저 이러지 않습니까? 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휘파람, 뭐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차 이름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글자체도 아주 멋있는 글자체, 뭐 그런 걸로 좀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도 내면은 세계로 우리 언어를 더 보급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 대표님, 아까 제가 정말을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우리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일본에서 우리말 그 학술대도 주최하고 활동하는 참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별애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전에 한글날에도 서울에 왔었는데 오랜만이라 내가 못 알아봤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게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한 김들풀 기자님이 한 말씀 간단히 하시고 네. 네, 좋은 말씀들, 좋은 토론 기대 감사하고요. 일본에서 말씀하신 게 안 그래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많은 기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전문 용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지만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한글 단체 그다음에 관련 전문 기관들이 모두 나서가지고요. 우리 일본에서 지금 말씀하신 무지개 선생님처럼 언어를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문 용어도 표준을 잡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준은 생산성,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에 대한 표준이 정보통신이랄지 경제용어랄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부분이랄지 각 분야별로 그 언어를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부부터 이런 우리 한글학회까지 모두 나서서 그러한 언어에 대한 쉽고 편하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을 잡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이 표준이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 대한민국 한국어 인공지능 대화형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국어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인공지능. 네, 이상 오늘 처음 한 영상 토론인데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멋있게 특히 오늘 일본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분 그 미리 연락을 했으면은 준비도 오고 더 생각을 했는데 참 이렇게까지 다 이제 다른 나라도 앞으로 또 지방 부산 제주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토론 이런 마당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이야기 김대풀 실장이 좋은 발표도 해주셨지만 토론도 좋은 토론이 됐습니다. 이 공문서뿐이 아니라 우리 말글살이는 우리말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쉽습니다. 쉬워야 합니다. 영국도 미국도 쉬운 말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정부는 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미국이라고 할 때 꼭 아름다운 글자 써야 됩니까? 일본이라고 할 때 나일자 써야 되니까 한자로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공문서 특히 어린아이나 학교를 안 다니는 노인이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가야 되고요. 아까 강순애 소장님께서 대통령께서 좀 가끔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하면 좋겠다는데
제가 꼭 건의문도 보내기도 했는데 청와대에 외국인을 또는 손님 맞이하는 집이 한자로 상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장 고쳐야 됩니다. 국회도 영빈관을 만들면서 한자로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말로 사랑제라고 지었습니다. 그 한문을 중국 고사성에서 따서 지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건 아니다 했더니 바로 고쳤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좀 대통령한테 다른 여기서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은 꼭 우리말로 고쳐줄 것을. 우리가 독재를 했다고 많이 비난하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 손님이 온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한문으로 된 그런 문표를 전부 한글로 고친 일이 있습니다. 맞서기 위해서 그래 자주성, 자신감 갖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날 그 상춘제라는 현판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만든 거예요. 예, 이거 한마디 얘기 나와서 더 했고요. 오늘 토론 다 똑같은 얘기했는데 쉬운 말 쓰는 거, 우리말 쓰는 것은 돈과 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이거 왜 못합니까? 특히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기르던 일본 한자나 일본 만수. 그 창씨개명을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비판하면서 오늘날 미국말로 창씨개명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 정치인과 공무원이 학자가 그런다는 건 정말로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국어 책임관이 있는데 책임은 하나 지는 것도 없고 어느 국어 책임관은 자기가 국어 책임관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장관 대통령은 정말 똑바로 이런 것부터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개선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정말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